네, 오늘도 부산대 김성진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김성진입니다. 네, 오늘은 부정선거와 홍준표를 연결되나요? 네. 결국 이제 홍준표를 이게 이제 격하게 비난한다 이 말인데, 격홍준표. 예. 예. 그래서 이게 이제 부정선거 방조한 것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홍준표가 부정선거를 방조했다는 거예요? 그러니까 예. 이거 지난 4.15 총선에 이어진 거잖아요. 예, 예. 그러면은 4.15 총선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부정했기 때문에 네. 그때 이 홍준표, 이준석, 하태경 이자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래 안 했으면 그렇지요. 이번에 이제 결국엔 이 사람들이 원인 제공자다 이 말이죠. 그렇죠. 부정선거 방조범들이죠. 네. 네네. 하나씩 보겠습니다. 다음 표. 네네. 다음. 다음에 이제 먼저 봐야 될 것이 왜 이제 이런 말을 하느냐면, 네. 그 홍준표 그 SBS에서 이런 기사도 냈는데, 네. 거기 옆에 보이는 게 홍준표 트위터거든요. 네. 거기에서 이제 제목을 뽑은 것이 나도 재검표해 봤는데 홍준표가 사전투표 조작설 일침을 가했다. 네.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제가 키워놨습니다.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네. 자유당 시절처럼 뭐 조작 투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. 네. 참 뭣도 모르는 사람이에요, 진짜. 그렇습니다.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. 지금 시대니까 부정선거가 가능한 거예요. 그렇죠. 지금 시의 부정선거인데 예. 자유당 시대의 사고에 틀어박혀가지고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. 예. 그래서 거기 보면 2002년도에 이제 이거를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. 네. 2002년도 12월 달에 노무현 대선을 마치고 재검표를 해봤는데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2020년 같으면 20년 전이잖아요. 예, 22년 전. 네. 그러니까 4.15 총선 당시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20년 전의 경험으로 네.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뭐 이라크 총선에서 콩고 대선에서 한국이 한국에서 수출한 그 전자투개표이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재검표해 보니까 4분의 1이 뒤바뀌고 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런데 이거를 보고 난 뒤에 어떻게 이거를 방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따위로 말을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넘어갔지. 지난 4.15 총선 너무나 이상한 그 부정선거 양태들이 너무나 많았지 않습니까? 만약에 그 재검표가 예를 들어서 한 50군데만 했으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뒤로 나잡았을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예. 이 양반들이 홍준표, 이준석 이런 자들이 이거를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4.15 총선과 같은 일이 비극적인 일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맞아요. 예. 예. 다음 보시겠습니다. 다음 장에 거기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, 박사님께서도. 거기 뭐 춤추는 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? 거기에다가 왜 많이 유명한 그 일장기 투표니 이게 이제 4.15 총선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는 아시다시피 보수의 악성 종양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지가 악성 종양이라서 이번에 도려낸 거나 같은데 그런 게 하태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사전투표 반대당원을 출당시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준석은 이제 국힘에서 떠났고 하태경은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힘을 모아가지고서 부정선거 4.10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장 보시죠. 제가 가장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 왜 이 장면에서 이재명이가 당진에 가서 쎄쎄하면 되지 하고 이런 노스레를 떨었느냐. 저는 이게 분명히 중국의 간섭, 이 선거 개입을 해달라는 신호라고 보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전후에
이재명이가 상당히 코너에 몰려고 있던 상황이었고 네. 물론 그 전에도 왜 싱하이밍하고 만나면서 그냥 머리를 조아려가지고 군종외교 때문에 비난을 받았는데 그 주변에 이제 상황을 보면 캐나다 선거에 중국이 개입한 것 때문에 캐나다 총리가 경로를 했다는 뉴스도 있었고 네. 그 다음에 중국 스파이가 총선 개입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게 있고 대만 선거는 이거 이제 너무나도 이게 개입이 명백하니까 전부 다 수개표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미국에서는 절대로 개입하지 마라 이런 경고까지 내렸고 네.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은 아니라는 거죠. 아니 저기 그들 나라만은 아니라는 거죠. 네. 이래서 4.10 총선의 한 달 반쯤 전 그러니까 2024년 2월 21일 날 네. 그 브루스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 연구원이 한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.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이게 불과 4.10 총선 불과 40 며칠 전이에요. 네.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데일리에서도 중국의 선거 개입, 대한민국 안전할까 이런 것이 선거 직전에 이런 지적까지 있었는데 이 국힘이나 이 인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할 생각은 안 하고 하니까 문제였다는 거죠. 네. 다음 그래서 보시겠습니다. 다음 장을 보시면 거기 이제 앞에 그 홍준표하고 기사가 뒤에 이어지는 거거든요. 네. 이 부분은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준석이가 그 당시에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는 사람은 보수 유튜버에 노란하는 것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. 하태경이는 통합당은 투표 조작 괴담 퇴치반을 만들어 보수 혁신을 계기로 삼아 이런 개 같은 소리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다. 이제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가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한번 보시죠. 네. 거기 석동현의 트위터 있지 않습니까? 석동현 그 전 총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이게 2018년도에 그 홍준표의 대선을 옆에서 진짜 좌우에서 도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종혁인데 네. 이종혁이 이제 이게 경선하자는 안 되니까 탈당을 해가지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날 비난한다. 네. 이렇게 퍼부었죠. 네. 홍준표가 이종혁에 대해서. 네. 그리고 이번에는 한동훈에 대해서 깜도 안 되는 초짜가 황교안 꼴난다. 결국 한동훈이든 황교안이든 깜도 안 된다.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깜되는 사람이 도저히 없다는 감이 안 거예요. 예. 예, 자기만 깜이고. 예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깜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게요. 네. 그래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도 되고 시장도 되고 지사도 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비극이다. 그래서 이제 물론 국힘당 이제 안 돼요. 이제. 예, 네.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론 뭐 정과 사범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 되고 또 야당 대표 되는 것도 비극이지만 네. 이걸 맞서갖고 싸워야 할 국힘에서 이런 자들이 지도자를 자처하고 있으니까 네. 이게 문제라는 거죠. 네, 다음 네, 보시겠습니다. 다음 장 보시죠. 이게 깜도 안 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얼마나 표변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. 네. 전에는 홍준표하고 이준석하고 또 치고받고 막 이 막말로 서로 공격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이준석이가 홍준표에게서 엄석대 체육부장 떠올린다. 네. 이래 얘기하니까 홍준표가 한국전지 이거를 이준석을 철부지 청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? 네. 네. 그래 이렇게 하다가 이거 뭐 내년 어찌 되냐 보냐 이런 막말까지 했지 않습니까? 그러던 사람이 이번에는 이제 다 돌아서 가지고 홍준표를 총리로 그러게요. 이렇게 이준석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홍준표는 우리가 키운 이준석이다. 이게 도대체 이게 어느 때 얘기입니까? 네. 다음 보시겠습니다. 네. 예,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준석한테만 이렇게 표변하는 것이 아니라
홍준표가 전에 이제 그 이재명에 대해서 인생 막 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. 네.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반대편에 보면 형수 쌍용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이재명하고 홍준표하고 막말하고 욕설하고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이제 또 상황이 바뀌니까 지난번에 왜 부산대 그 병원 할 때에 요래가 또 발성이 됐잖아요. 네. 제1야당 대표는 총리급에 해당되는 국가의전 서열 8번째인데 네. 뭐 이거 저기 헬기 그거 갖고서 그래 문제 삼냐 이런 헛소리 했지 않습니까? 그러게요. 그래 그것뿐만이 아니죠. 이재명을 시장실로 불러가지고서 이제 뭐 만나가지고 지금 둘 다 지금 뭐 신이 났습니다. 네. 그래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대통령실이고 386이 모두 다 돌려가게 하는 홍준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. 네. 그래서 마무리를 짜면 깜도 안 되는 사람이 그만 대권병에서 벗어나서 제발 그냥 지금 맡고 있는 대구시장이라도 제대로 해라.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. 대구시장 자리도 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맞아요. 저는 제가 유튜브를 만들면서 그래 얘기했죠. 네. 아니 군수감밖에 안 되는 사람이 시장 맡아가지고 도지사 맡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겠냐. 예. 그러면서 무슨 죽으라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뒷담화하고 네.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대통령까지 뭐 그래 해놓고 둘이만 저기 부부로 만나갖고서는 이거 대통령 뜻인 양 슬쩍 돌려가지고서 예. 배신자 프레임 씌우고 그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단독으로 만나면 안 돼요. 그렇죠. 당한다니까. 아이고 왜 만나셨을까? 난 진짜 그러니까 답답해. 이게 뭐 그 뒤에 뭐 나오기로는 전에 약속된 거라서 그냥 만났다 아유 하는데 안 돼요, 안 돼. 이제 만나지 마세요. 이제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죠. 안 돼, 안 돼. 이번에도 뭐 이재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네. 대통령이 왜 전과사범 형사자범을 만납니까? 네, 큰일 났네. 네, 김성진 교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. 아이고 참 이 홍준표의 이 분탕질 이게 어제 오늘 아니잖아요. 지금 달콤하다고 쏘고만 안 됩니다. 일생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윤석열 편들고 지금 한동훈 깐다고 이게 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과거에 한 짓들이 쭉 있잖아요. 아유 큰일 날 사람이라니까요. 아주 리스크가 많은 사람입니다. 부정선거 방조범의 홍준표, 이준석이 요즘은 또 깐부가 돼가지고 그때 이재명 헬기 두둔하고 홍준표는 또 이재명도 두둔하고 이준석도 두둔하고 그러다간 또 까고 참 현란하다 진짜 현란해. 네 마치겠습니다.